아이돌 산업은 대중문화가 되어야 한다. 음지로 파고 들어가면 안 된다. 결국에 음지를 계속 건드리고 음지에서 나오는 돈에 맞들이게 되면 그 결과는 일본 아이돌판처럼 될 것이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여러분, 엔터판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걸그룹에서 1티어 걸그룹보다 보이그룹 중상타 그룹이 돈을 더 많이 번다. 실제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보이그룹 중상타만 쳐도 진짜 어지간한 걸그룹 상위권 애들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그만큼 아이돌 시장 파이가 여자들이 많고 보편적으로 돈 쓰는 사람들이 여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걸그룹들이 정해져 있고 엄청난 돈을 사용하는 고래들의 비율을 보면은 남자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아이돌 산업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여성들이다. 이게 예전부터 이어져온 아이돌 산업의 근본적인 마케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한 사람들에게 많이 닿게 하기 위한 많은 마케팅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마케팅이다 라고 보기 힘든 정도의 마케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마케팅 중에 하나인 유사연애, 그리고 비즈니스 게이 퍼포먼스, 일명 비게퍼라고 하죠. 이런 마케팅 방법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페스 같은 경우들은 팬들이 자기들끼리 망상질에서 퍼뜨리는 의도하지 않은 마케팅이라고 친다면, 비게퍼나 유사연애 같은 건 오히려 기획사에서 의도해서 만들어진 마케팅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과거로 저희가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아이돌 1세대, 2세대 그 당시에 팬미팅 같은 거 하면은 진짜 스타와 팬들 간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자 아이돌 팬미팅에 가보면 말이죠, 진짜 연인처럼 머리 쓰다듬어주고 눈 마주쳐주고 손잡아주고, 남자 아이돌 팬미팅 이런 거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남자가 봐도 설렐 정도의 엄청난 스윗함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아이돌 업계의 유사연애 파리가 정점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해주면 팬미팅을 안 오고 싶은 사람이 없겠죠. 여기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팬미팅이 있으면 절대 놓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약간 유흥에 빠져버린 아저씨들이 미친듯이 돈을 쓰는 거 하고 비슷하게 영혼까지 털어가면서 아이돌 덕질을 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이 팬미팅을 갈 수 있는 티켓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챠 방식이었거든요. 앨범을 사면 몇몇 정해진 비싼 굿즈를 사면 랜덤하게 하나씩 팬미팅 티켓이 들어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의 굿즈를 사면 팬미팅을 갈 수 있다고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번 팬미팅에 참가하는 팬은 평균적으로 이 팬미팅을 위해 굿즈를 300만원 이상을 구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쓰는 고래 팬들을 계속 잡아두기 위해서 유사연애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마케팅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뿅. 저도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서 마케팅 쪽 업무를 하고 있던 회사 한 부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고 이건 여러분들도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100% 똑같이 그 상황을 전달하면 그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살짝 바꿔서 그때의 상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픽션을 좀 넣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유사연애를 본격적으로 마케팅 방법으로 이용한다 라는 마케팅이 나온 건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한 3세대 아이돌 정도부터 이런 마케팅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그저 팬 서비스 정도로 회사에서 따로 팬 서비스를 철저하게 교육하고 이런 게 없었다고 하죠. 그저 스타를 보고 싶은 팬들을 위해 스타들한테 친절해야 된다, 요 정도의 교육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유사연애를 건드리게 된 게 단 한 사람이 고안해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사람은 아까 말한 비게퍼를 통한 마케팅, 이걸로 굉장히 엔터판에서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마케팅 방법을 BL 소설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남자 아이돌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10대들 사이에서 널리 퍼뜨리기 위해 팀원들끼리 엮어서 카메라가 잡힐 때 트위터에서 짤로 놔둘 수 있게 현실판 BL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라고 남자 아이돌에게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10대들은 미친듯이 자기들끼리 엮어댈 거고, 그런 소설들이 나돌고 유명해진다면 따로 큰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유명한 아이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케팅 방법을 고안한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실제로 엄청나게 대성하게 됩니다. 이 마케팅 방법은 대부분의 남자 아이돌 기획사에서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해요. 왜냐면 실제로 기획사는 광고비로 큰 돈을 쓰지 않고 아이돌들에게 BL에 나오는 몇몇 행동들을 하라 라고 교육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런 것들을 소비하는 SNS에서 난리가 났기 때문이에요.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문화를 오랫동안 소비
소비해온 사람들은 본인들의 환상을 유지하는데 돈 쓰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그 안에서 고통받은 건 남자 아이돌들이고요. 실제로 이 부장님이 옥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 남자 아이돌들이 올라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쌍욕을 하면서 싫어하더라. 쟤네들도 진짜 고생이 많더라 라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이너한 문화를 건드리는 건 분명 메이저판에서는 반발이 나오기 마련이죠. 뿅. 저도 아이돌 산업은 대중문화가 되어야 한다. 음지로 파고 들어가면 안 된다. 결국에 음지를 계속 건드리고 음지에서 나오는 돈에 맞들이게 되면 그 결과는 일본 아이돌판처럼 될 것이다.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상적인 대중들, 정상적인 덕질하는 사람들이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 결과 몇 년 만에 이 비계퍼를 즐기는 자와 반대하는 자로 극명하게 나뉘게 되고 비계퍼를 대놓고 시행하는 회사들은 역풍을 맞고 오지게 욕을 먹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같이 내부에서도 극명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도 했죠. 자, 그렇게 몇 년 정도를 아이돌계는 비계퍼로 꿀을 빨았다고 합니다. 그 마케팅을 고안한 사람도 승승장구를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아이돌 산업을 좀먹는 마케팅이다 라는 분위기가 생겨나자 이 사람이 핀치에 몰리게 됩니다.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런 마케팅을 만들고 사라진 똥 오지게 싸고 도망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만든 게 뭐냐? 맞아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려고 했던 유사연애입니다. 10대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뜨려서 음지의 돈을 가져가겠다라는 방법이 아닌 이제는 팬미팅을 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럼 그 고래 팬덤을 계속 붙어있게 계속 끊임없이 돈을 쓰게 만들자라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죠. 어디서 들고 왔을까요? 맞아요. 또 BL에서 들고 왔습니다. BL에 나오는 온갖 스윗한 장면들 있죠. 이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절대 이 분야를 끊을 수 없는 건 본인들의 환상을 채워주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없을 법한 사람이 현실에 없을 법한 스윗한 행동을 하고 온갖 가슴 설레게 만드는 장치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죠. 유명한 소설에 나오는 행동들을 남자 아이돌들에게 가르치고 그 행동을 팬미팅에서 팬들을 상대로 하라 라고 서비스 교육을 시킨 거예요. 팬미팅에 나가는 스타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체계화해서 시킨 게 이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땡땡땡 아이돌 팬미팅 근황 뭐 이런 짤들이 인터넷에 나돌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팬들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선덕선덕한 장면들을 스타가 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내 남자친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스윗하고 판타지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마케팅 또한 대박이 나게 됩니다. 뿅.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이제는 남자 아이돌이라면 절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현재 남자 아이돌판입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말이죠. 그나마 장점이라도 있다고 생각해요. 스타들이 스타병에 걸리지 않게 돈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철저하게 팬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회사 차원에서 시킨다 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그 전에 있던 비계퍼 같은 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남자 아이돌을 학대하는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SNS에선 남자 아이돌을 이런 것들로 엮어대고 있죠. 자, 아이돌판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 아이돌이 10대 팬덤을 잃으면 끝물인 거다. 왜냐면 최근에는 점점 어르신들도 30대, 40대, 50대에도 인터넷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뭐 정보의 홍수인 인터넷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익숙해졌지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은 10대, 20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룹이 있어도 10대, 20대를 저격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퍼뜨려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SNS를 활발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오빠들을 남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그런 10대 팬들을 놓칠 수가 없었던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 팬들이 어른들 몰래 하는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왜냐면 저런 마이너한 문화를 소비하는 10대들이라면 아침부터 밤까지 SNS에 붙어 사는 인터넷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저 사람들을 노리는 게 회사에서 몇 억씩 써가면서 마케팅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구조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이젠 아이돌도 많은 연령층이 소비하고 있고 대중문화라는 타이틀을 달았고 K-팝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이돌을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문화는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